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7월 1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정치노편곡 중 하나 골랐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며칠간 쭉 이어지는 영상들의 연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전후로 해서 제가 이미 그런 말씀 드렸죠. 뭔가가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미국 쪽에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준비가 된 것 같다. 우리한테 기별을 했다. 자,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왔어요. 이 위성락이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을 제가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결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면은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 지금 인간들이 하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수준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자리에서 왼쪽에 마르코 루비오하고 오른쪽에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도를 하면서 뭔가 이게 신호가 아닌가라는 낌새를 우리 언론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강하게 느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교환됐다. 예, 이렇게 기사가 났고,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게 이런 아이디어라는 게 평화가 보장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트럼프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좀 이따 러시아 보도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트럼프가 사실 큰 기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미국 쪽의 것을 단도리를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란 분쟁을 기지를 발휘해서 해결을 하고, 그 여파를 탄력을 그대로 살려서 유럽을 나토를 묶어뒀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발라져 나오게. 자, 그 후속에 대해서 협상 포지션이 미국이 좋아진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러시아에서 난색을 표하다가 이번에 그것을 받아준 게 아닌가. 미국과 러시아의 양쪽 반응을 종합해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쭉 말씀드린 맥락을 여러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통보를 해줬다. 30분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양쪽의 분위기는 좋았다. 예. 자, 이런 데에 대한 낌새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위성락이 갔다. 예. 그래서 또 이재명이 한국에 휴가 와 있던 유흥식 추기경을 불렀다. 그래서 교황한테 신호를 보낸다. 자,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요거는 타스의 제일 윗기사로 난 겁니다. 그 페이지를 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기사인데, 내용을 다룬 걸 보면은 조금 심심해요. 이렇게 딱 이 내용입니다. 라프로프와 루비오가 30분 정도 만났다. 지난번에 만났던 게 6월 달인가 그래요. 예, 그때는 1시간 대화했었다. 이번에는 30분이었고, 미팅을 마치고서는 루비오가 라프로프의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의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만 처리한 간단한 기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1번 기사로 실었어요, 제일 위에. 그래서 미국은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 러시아는 지금 말은 하는데 조금 살짝 찝찝한 느낌을 주지만 그래도 이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가 조금 양보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나라한테 사실 러시아와 미국한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감에 있어서 사실은 북미 종전선언이거든요. 그게 이권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정치적 명분도 훨씬 더 크고. 예, 그래서 그런 양보가 이루어졌고, 한반도 상황을 진전히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한 신호들, 그리고 의논해야 될 사항들이 위성락이 가서 얘기를 했다. 결론도 어디서 어떻게 낼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나온다. 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예. 자,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해줘야 될 거, 남쪽이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 때가 몇 년 전 됐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특히 일본이 쇠약해졌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내란이 있었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게 미국 딥스테이트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쪽은 나토, 이쪽은 아시아판 나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안 되면은 러시아를 압박하는 걸 실패하게 된다면 그 다음 중국을 무릎 늘어지자. 그러면 우리나 일본군을 그걸로 쓰려고 그러겠죠. 예, 용병으로. 그리고 대만은 이제 공깃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이 위협까지 갔던 거잖아요. 거의 끝까지.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미국의 이제 소위 군산복합체나 딥스테이트이 전 세계를 이때까지 패권으로 지배해왔던 그 트랙 그대로 맞는 거거든요. 군산복합체가 좋아하고. 자,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기시다는 묘한 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 뭐랄까 연합된 군사력으로 이해를 했고 그들의 시스템을 그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특히 기시다는 일본이 계속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충직함을 보이고 있는 한국 내 세력, 윤석열 대표되는 세력을 계속 지원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해지자 딥스테이트 오래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 미국과 일본의 군사조약, 한국과 미국의 군사조약, 그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중국과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자,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대만 해협에서 어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기시다와 윤석열이 하늘에 붕 뜬 거예요. 그걸 밀어붙이려 했는데. 자, 그 말은 평화로 간다는 것이고, 그들도 느꼈을 거잖아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자, 거기에 저항을 한 기색이 보여요. 이시바도 처음에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우리도 핵무장 이야기한다. 했고, 윤석열도 핵무장 이야기 했어요. 자, 거기서 미국이 상당히 강수를 뒀다.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기시다 다음에 이시바를 제껴내면 그 다음은 또 자민당 또 누구예요? 이게 일본의 한계예요, 여러분.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의 변혁의 에너지를 국정에다가 투영시키지를 못하고 성공해본 경험을 못해요. 밀란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이에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재명이라는 대체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이미 밀란을 통해서 승리를 많이 맛보은 민족이에요.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의 당사자고. 그런데 그런 한국이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기시다에 가서 붙으면서 희한하게 미국에 대한 저항선을 펼친 거예요. 예, 그걸 깨트린 겁니다. 그것이 내란의 큰 원인이 하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게 트럼프 1기 때랑 지금 달라진 국면이에요. 트럼프 1기 때는 일본의 미국이 신경을 엄청나게 썼어야 돼요. 그때는 아베가 있을 때니까. 지금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새롭게 대통령이 된 한국의 이재명이 미국이 요구하는 바, 예전 문재인과 약속했던 바를 따라줄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머지 부분은 이미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도 녹아있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문재인 때 남북 통일 올림픽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인프라 투자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뽑았던 돈이 여러 해 전이에요. 5년 이상 전이에요. 그때 28조, 30조 가까이를 뽑아놨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다 돼 있어요. 그걸 실행해 옮기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올림픽 끈이 확 달라질지 몰라요. 지금 오늘 언뜻 보니까 전주에서 올림픽 하는 그 꿈을 품었는데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한반도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교황 오고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하나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게 돼요. 그 중에 올림픽 좋은 겁니다. 그냥 인프라를 그냥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티 안 내고. 자, 그런 것들은 됐던 거예요. 다 계획이 됐던 거고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해 줄 거예요. 그 상징성이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 하나 애매한 부분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이에요. 한미일 동맹이 아닌 다음에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당연히 미국은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은 없다. 그것은 문재인 때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을 키울 테니까 일본 끼우지 마라. 우리 힘으로 다 할게.
너 칠함대 역할 정도 내가 해줄게. 그걸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이번 위성락의 방미의 주요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국가안보실장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큰 흐름을 서로 더 큰 틀에서 한미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자. 문제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동맹관계의 재정립인데 그 큰 틀이 있다. 그 이해관계는 뭐냐? 북미 종전선에서 오는 것이다. 남북이 소통되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남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세력 그리고 그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유럽 세력 그리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 남부 세력이 연결되는 교통로로서 막힌 혈맥이 터지는 것이다. 뚫리는 것이다. 한반도가. 마지막 분단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다. 패권 경쟁이 끝나면 패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단도 종결돼야 된다. 다원화로 간다. 한국은 하나가 되면서 다원화로 간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해줄 수 있다. 올림픽? 지금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교황. 자, 그 큰 틀에서 처음으로 힘있게 꺼내는 이야기 중에 무게가 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위성락 입에서 나온 게 국방비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했다. 우리가 막아선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때 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입장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 가지는 거예요. 해군력과 공군력이 보강돼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우리는 오케이 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다원화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해진 무역 거점으로서의 우리가 문화적 거점, 전 세계의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기대면 되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적성 국가들하고 어떤 기싸움에서 밀리면 되겠느냐. 아니죠. 격에 맞는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지금보다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 건도 윤석열이 지워버리려고 했던 걸 살려놓은 거잖아요. 예, KF-21도 우리 연구진들이 잘 지켜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해병대 강화시킨 거 상당히 중요한 신호죠. 이게 다 한묶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왔죠. 이거 한 몇 달 전에도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미 싱크탱크, 전 처음 들어본 싱크탱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봤는데 주한미군 1만 명만 남겨야 몇 달 전에서 나왔었죠. 그건 다른 싱크탱크에서 다른 데로 분산 배치해야 된다. 이것은 종전선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군이 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건 북한이 용인했다고 보면 돼요. 북한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거잖아요. 연합군의 대장으로서. 그런데 양쪽이 평화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남쪽에 미군의 존재 이유가 명분이 없어져요. 가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북한은 미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합의선이 이 정도다. 한 1만 명 정도 남는 거다. 요 빈틈을 한국이 메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이쪽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력을 좀 감소시킨다. 비용을 절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하나가 뭐 마르코 루비온지 헤그세 국방장관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제자로 들어갔다. 이런 게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몇 달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똑같이 났어요. 이것을 큰 그림에서 보면 맞아요. 한국 국방은 한반도 국방은 한국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북한과의 어떤 용인에 따라서 북한의 용인에 따라서 전초 기지 정도를 할 수 있는 미군 기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력 감축 정도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미 여러 해 전에 타협이 됐을 거예요 문재인 때. 자, 이런 신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항공모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건 반드시 살아난다. 한 척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척, 최대한 세 척이 된다. 지금 우리 아파치 4조 원 절약했죠. 그리고 세 번째 상륙함 하면서 금원머리 외국인들이 윤석열 밑에서 한 6조치, 배는 1조고 그 위에 전투기 F-35B 제일 비싼 거 20대 정도 살려고 했죠. 6조 원이었습니다. 그게 그 합치면 10조 원이에요. 자, 이런 탄력이면 우리 F-35A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4조 원 또 남아요. 그거만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핵잠
필요한 우리가 함대, 기동사령부에 필요한 핵 잠수함, 뭐 서너 척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대여섯 척 될 수 있거나, 그거 다 확보하고 수 있는 돈입니다. 항공모함 2척 건조하고 15조면은. 제가 딱 보는 느낌은 그 계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 국방비를 더 확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타협되는 거예요. 미국 미안하다, F-35 못 사겠다. 우리는 진짜 싸울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 로키드 마틴 F-35는 트럼프 너랑 각을 세우고 있는 군산 복합체 아니냐, 늘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 우리도 그거 못 사겠다. 우리도 국방비 지금 몇십 조 올릴 수가 없다. 그거 내실 있는 전력으로 쓸게. 이러면 타협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함은 세 번째 상륙함은 해병대용이죠. 그래서 해병대도 세 척의 상륙함을 가지게 된다. 시간 조금 늦춘다. 포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것을 왜 F-35B를 사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충 퉁쳐가지고 해군에 있는 중형 항모를 또 대체하는 느낌으로, 그래야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못됐지요. 그래서 그 배를 이제 F-35B를 날렸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함은 마라도 독도 다음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살리기로 하잖아요. 왜? 해병대를 격상시켜서 사군 체제로 간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 군이 장거리 해양에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 본토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해병대가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공모를 먼저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함이라는 이름으로 30년대 후반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상당히 강력한 해병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해군의 기동함대가 갖춰줘야 된다. 그게 미국이 제일 먼저 원하는 일이다. 자, 이제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하는데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상업화되는 쪽으로 빨리 진행되겠죠. 차세대 원전이니까 20% 이하의 농축률, 상업률로 거래 가능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축을 시작하려는 신호가 이게 보이잖아요. 미국이 이미 오케이 한 거예요. 5-6년 전에. 그럼 우리 핵 폐기물 줄이면서 핵 연료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는 겁니다. 재활용해서.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다룬 내용이죠. 해병대 포함한 사군 체계로. 그래서 이거 법을 벌써 법을 내놨죠. 민주당에서. 이것도 한 벌써 2주 정도 넘은 일입니다. 왜 이럴까를 오늘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더 뚜렷해지실 거예요. 해병대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예, 육군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미얀마에 파병을 한다.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병대가 먼저 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격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 특수부대도 UDT 수준을 올린다. 대대급으로.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탄력을 받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윤석열 때는 그게 눌러져 있었고 잘 안 됐었고 다시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위성락이 미국 갔다 와서 우리 국방비 늘리겠다는 같은 거예요.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되면은 미군의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겠나? 중국을 견제하는 힘, 그걸 우리가 해줄게라고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빅딜이라고, 큰 거래라고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줘. 우리가 그거보다 더 잘해줄게. 자, 그 와중에 미국은 바이든을 거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한국이 기대는 바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요청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일도 오늘 있었죠. 이것도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있었어요.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일본입니다. 이게 묘하죠. 이 타이밍에 이게 발생하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 짐작에 동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북미 종전선언을 앞두고 미국이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이 부분이 큰 거잖아요. 한국에는 너가 더 큰 부담을 지어라. 미국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게다가 문재인은 우리는 일본하고는 절대 안 한다.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일본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SLBM도 개발하고 또 초음속 램제 기반도 개발하고 다 보여줬어요. KF-21 개발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중에 여러 개는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30년대 초반 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초저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그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인공위성이 수십 개 내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구도로.
그렇게 되면 그게 한반도만 보겠습니까? 한반도만 본다면 일본도 보이고 러시아 연해주도 보이고 중국도 핵심적 다 보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한반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역량을 확대하면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도 내에는 우리가 따로 조기 경보기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될 거예요. 우리 유도무기 유도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GPS도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미국이 다 오케이 하고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GPS 같은 거 협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항공모함도 도와줍니다. 우리한테 당연히 기술을 필요하죠. 항공모함 처음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분위기는 위성나기 우리는 당연히 한다. 문재인 때 약속했던 거 그거 이상으로도 할 준비가 돼 있다. 예, 그 사이에 미국 환경은 안 좋아졌고 우리는 잘 버텼거든요. 자, 그럼 일본의 얘기 왜 왔느냐? 교통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제 기시다는 이시바 시게오는 여러분 그거 보셨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식이었는데 우리는 행사를 조그맣게 했긴 했겠지요. 근데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도 아니었고 우리가 뭐 고위직이 갔다거나 뭐 특히 대통령이 갔다거나 이런 소식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6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뭐 이제 주일 우리 한국 대사관 같은 데서 참여했겠죠. 아니면 또 제1단체 같은 데서 참여했겠죠. 거기 이시바 왔잖아요. 예상을 깨고. 이시바의 입장은 그 전에 아베, 기시다보다 훨씬 처진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일본은 약해졌고 한국은 강해졌어요. 특히 윤석열을 극복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 사람이 모인 것은 뻔해요. 일본 너희는 자유도를 머물러라 계속.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미국이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 교통정리 됐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비 못 걸 거예요. 아베는 시비 엄청 걸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저는 아베의 최후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추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합참의장이 트럼프 때 와서 임명된 사람인데, 상원에서 청문회 할 때 들어보면은, 위에 국방장관 청문회 때 한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핵무기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핵무기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들의 사이버 테러 능력도 대단하다. 자,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 이란 같은 나라도 미국이 때릴 전력이 안 되거든요. 후티도 못 때리잖아요. 상륙단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휴전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후티가 또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은 계속 힘듭니다. 지금 돈도 없고. 네. 자, 그런 전력인데 북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북한과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핵 보유국가의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예, 그것을 강력하게 그런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동키호테 같은 윤석열이 3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핵무기 가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게 미국이고 그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시했을 겁니다. 왜? 북미 종전의 기본 틀을 다 깨버리는 거니까. 북미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을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미국은 우리 국내 정치의 현실에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서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교통정리가 됐다. 위성단이 미국 다녀온 거 그게 먼저 딱 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의 대신으로 간 거잖아요. 군사 부분에서 큰 교통정리가 됐고 그것은 문재인 때를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를 더 강화할게. 윤석열이 눌러놨던 부분 우리 다시 한번 그대로 더 잘 진행할게. 우리 그거 사라지지 않고 다시 잘 버티고 있어. 업계와 연구진들이 좀 힘들었지만. 그리고 우리 쓸데없는 무기 살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취소할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금액 말씀드렸죠. 15조 원. 바로 아끼게 된다고. 네. 요거는 일본어는 적당히 해라. 한국이 군사적으로 우월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시비 걸지 마라. 이런 것의 통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입에 발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되는 것도 맞고 북한의 군사력이 팽창되는 것도 맞지만 미국 참모총장이 지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건 협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중국이에요. 중국. 북한은 그냥 이름만 올린 거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신호가 보여요. 요거는 이제 오늘 NSC 미팅을 국가안보회의를 처음 했는데 국가안보회의를 지금 하는 시점도 참 묘하죠. 위성락이 돌아와서 협상 결과를 가지고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후속 조정 작업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 딱 설명이 돼요. 그 전에 미국이 신호를 보냈고 위성락을 보내서 협상을 했고 우리는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넘어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자, 항공모함 같은 부분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약간 그런 낌새를 기자들이 눈치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물었어요. NSC 회의에서 그거 했느냐?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 이야기 나왔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했다고 봅니다. 말이 센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때도 계속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된 건데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남쪽에서 미군이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반도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한테서 빠져나간 세력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건데 미국은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게 되는데 우리 병력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길 그리고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이건 패권 시대의 잔재거든요. 남북한이 교류를 하고 짧게는 아마 단기적으로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면 중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인데 그 군사적 지배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 패권 시대의 잔재인데 아니죠. 이거 좀 축구할 거잖아요. 패권은 끝이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국가로 성장한다. 그래서 인류가 축하할 일이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는 신호다. 이정표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지배를 한다. 남한을 한반도를 아니죠. 그러면 명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기에 딱 적당한 타이밍이고 그 이야기를 했을 거고 위성락도 충분히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미국 쪽에다가. 그래서 약간 살짝 놀랐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자, 이거 오늘 또 벌어진 일이에요. 조갑재하고 정규재를 대통령실에 불러서 점심을 먹었던지 뭐 그래요. 그리고 밑에는 뭐냐, 여러 언론사의 보도국장과 편집국장과 간담회 예정돼 있다. 자, 한 일주일 전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언론사 사주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자, 엊그제는 종교계단체장 미팅을 했고 그리고 한 4, 5일 전에는 바티칸에 류형식 추기경하고 갑작스럽게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교황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이 모든 것은 뭐냐? 뭔가 앞으로 일이 발생을 할 것인데 단기간 내에 좌나 우나 그런 개념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실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실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지. 남과 북, 빨갱이 이런 게 안 중요하다. 예, 그것을 실현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언론사나 지금 정규재나 조갑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알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한 이것이 제가 추정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론이 흥분하지 않게 잘 다독여 달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지율도 63, 65% 나오고 있다 현재로는. 그리고 윤석열을 누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힘이 빠졌다. 자, 좋은 타이밍이다. 근데 이게 다시 남북 문제가 들고 일어 나오면은 남북 소통 이야기가 나오면 또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자, 그 점을 와해시켜 달라. 이게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라. 좌파 우파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미.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건 우리파의 시대다. 우리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이다. 그 중에 다양한 파가 있는 것이지 좌파 우파의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런 것을 실현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형식 주기경 만나는 거 이야기를 드렸죠. 이걸로 시작된 거고 요 전에 며칠 전에 기벨이 왔다고 보고 그것은 유럽에서 큰 물이 정리가 됐다. 예상했던 바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국방비 5% 증액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임박했다. 마지막에 꼬투리가 하나 부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기존에 이제 러시아로 복속된 지역은 그냥 러시아에 복속될 겁니다. 그걸 손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뭐 평화 유지군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좀 얹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오늘 또 해소가 됐다. 라프로프가 만남으로써. 자, 큰 것은 여기에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라프로프도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이해관계보다 거기는 그 정도 정리하면 돼요. 한반도 소통으로 얻는 이해관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피드백 준 게 푸틴한테 들어갔다 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냈다고 말할 때 미국이 제안한 것에 마르코 루비오가 제안한 것에 한국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언제까지 된대. 이렇게 거창하게 하기로 했어.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고 또 개가 올지도 몰라 교황이. 자, 그런 것은 러시아는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BTS도 나올지 몰라.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께 포함돼서 상대방이 설득되는데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어떤 한 건을 양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려질 것인가? 이걸 단기간으로 볼 수 있는 그 간접적인 신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오늘 갑자기 이게 떴어요. 인터넷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SNS로. 이건 알려준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리님, 경주 에이펙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답을 볼까요? 김민석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에이펙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검하고 보고하겠다. 자, 이것은 이 대화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저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김민석이 에이펙 준비위원장인가 뭐 그래요. 총괄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신경 쓸 수 있죠. 지금 지난번에 잼버리도 그렇고 부산에서 그 뭐 엑스포 유치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때 정말 개판으로 한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근데 신경을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까지 언론에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미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이 바쁜 사람이 이거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고 있다. 막 현장가까지 전달하고 있잖아요. 말로 따지면은 체크를 했더니 체크 듣자마자 국무총리가 지금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개최 결정된 지 오래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확 다가온다는 것은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린 맥락을 봤을 때는 이 에이펙이 중요한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죠. 지난번에 추기경이 왔을 때 27년에 교황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왔을 때 북한의 김정은도 남한으로 내려와서 같이 사진 찍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라도 도와줄 일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시고요.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휴가 중인데도 부른 거잖아.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에이펙과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시간 많이 없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가 쓸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블러핑은 몇 번 쓰면 상대방이 다 알아요. 이제 뭔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이 10월 31일, 11일 이때인데 가을이고 날씨도 좋잖아요. 지금 벌써 7월 중순 넘어가고 있잖아요. 7월 중순이잖아요. 이건 8, 9, 10, 3개월 남았거든요, 지금. 이 사이에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했고 신호를 줬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이 에이펙이 우리가 여태까지 역시 중요한 것이지만 큰 행사지만 그 에이펙 의미에 뭔가 더 큰 게 더 부져진 것이다. 김민석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이 어떤 이벤트, 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김정은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경주를. 그리고 초청하면은 지금 현재 시진핑은 안 올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궁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얼굴 들이밀고 중국 국내 문제를 다독거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명분에 밀려서 계속 박수 쳐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이벤트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유심히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